자, 250페이지부터 물권의 소멸이 나오죠. 소멸 원인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그냥 연습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는데 등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은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땅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순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진다. 소멸시효죠. 일단 용익 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고,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인데 유의하실 것은 교재 중간에 보시면 다만 전세권 해가지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전세권을 소멸시효 걸리는지 아니는지 이렇게 학설을 기억하면 또 문제 풀 때 헷갈려. 이건 학설이니까 그냥 우리는 뭐예요? 용익 물권은 뭐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되는데, 물론 소멸시효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4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다.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물권이 소멸된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물권의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에 대해서도요, 시험 문제를 꼬박꼬박 내는 편이고요. 은근히 이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까다로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확실하게 먼저 정리하고요. 교재 내용 안 읽어봐도 돼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죠.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존재해요. 근데 2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고요. 그럼 예를 들 수 있겠죠. 역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앞에 여기서 기억할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따라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뭘 가져요? 전세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전세권이었고요, 2순위가 저당권이에요. 이런 상태면은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겠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면 얘가 순위가 뭐가 돼버려요? 승진되니까 얘가 돈 다 가져가거든요. 전세권자 뭐죠? 큰 피해를 봅니다. 따라 이때는 전세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해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도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갑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또 만약에 배당을 선택하더라도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주택임차권이 소멸된다면 난리 나겠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억할 것은 점유권,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이 정도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항상 뭐죠? 단순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263페이지 오시면 15번 문제점 풀어볼게요. 263에 15번. 혼동으로 인해 밑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선속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이고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 지상권 쓸모없죠? 따라서 어떻게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래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가지면요? 소유권을 가지면 저당권 없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 소유권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원인무효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은 못 가졌으니까 저당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된 후 그러면 먼저 뭐가 설정돼 있었어요? 저당권이.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가압류가 된 거죠. 된 후 그 저당권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4번 갑의 지상권에 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데 줄이 좀 잘못 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줄이 그죠? 해설이 볼까요? 해설은 4번이 없네. 문제 밑줄이 잘못 쳐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보시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1번에서 을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2번에서 병이 뭐예요? 저당권이 이런 상태에서 을이 그 지상권을 뭐예요? 취득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요 지상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뭐죠? 저당권인 거죠. 그래서 줄이 지상권에 채워져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1번 저당권에 채워져 있어야죠. 그죠?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죠? 1번 저당권 주시고.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이것도 줄이 잘못되어 있죠. 저당권에 처해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임차권에 처해 있어야지. 그죠? 줄이 그죠? 줄이 뭐죠? 저당권이 아니라 뭐예요? 임차권. 요 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뭐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밑줄이 지상권이 아니라 뭐죠? 1번 저당권에 채워져야 되고요. 5번도 밑줄이 저당권이 아니라 뭐예요? 임차권에 채워져야 말이 되는 거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저도 원고 작업해 보면 밑줄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 한글이 제가 예를 들어서 2014년 거 가지고 원고 작업을 했는데 편집하는 쪽이 만약에 2017년짜리 한글로 원고가 가면 밑줄이 없어져 버려요.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한글도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65페이지 뭐가 나오죠? 점유권이 나옵니다. 그죠? 점유권 일반에서 점유제도 2번 점유권에서 1번 점유와 점유권 2번 점유권과 본권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일단 뭐 의의는 간단하죠. 이런 얘기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항상 조심할 것은 요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지는 이유들을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하고, 물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소유권이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이 본권은 뭐가 돼요? 소유권인 거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유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된 후에 문제를 풀면 자꾸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점유권을 풀면서 소유권을 떠오르시는 거예요. 문제가 원래 어떻게 그렇게 꼬셔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과 소유권, 본권은 뭐죠?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 소유권은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개념에서 1번 의에서 사실상 지배가 뭐냐는 일반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요건해가지고 사실상 지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되 상식적인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죠. 그럼 이런 거죠. 훔쳤든 뺏었든 이유도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유권과 사실상 지배가 불일치되는 경우니까 두 가지 힘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그 교재 점유보조자에서 195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고, 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냐면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죠? 점유보조자다. 이렇게 되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은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자여야 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이제 의가 나와 있고요. 5초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쭉 보시고 우측 박스에 이제 점유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법인과 대표기관은 의미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인데 1번 부부가 나오죠. 처가 점유 보조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그죠? 이게 판례인데 왜 이런 판례가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처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처 스스로가 자신이 점유 보조자임을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죠. 왜냐하면 점유 보조자라면 그 처에게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는 뭐가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요. 점유자고 따라서 처를 상대로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인가요? 자기 소유물이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그 장난감은 누구 거죠? 아이 거죠. 그죠? 엄마가 2년간 대여하겠다가 아니잖아. 아이고 우리 이쁜 딸하고 준 거잖아요. 따라서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그 물건을 결국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효과입니다. 효과는 요거죠. 자력구제권은 있지만 점유 보유증구권도 없고 물권도 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복잡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간접점유로 갑니다. 일단 간접점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접점유자죠. 그럼 간접점유자가 누구냐? 법조 보면 알 수 있죠.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지배시키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한다는 얘기고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그래도 뭐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임대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은요. 점유보조자하고 정반대죠.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은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점유와 관련된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요. 항상. 아까 선의 취득할 때 양도인도 점유자잖아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취득시효 하는데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그 점유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왜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도 뭐이기 때문에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고요. 간접 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10중 8구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 복잡하게 나오는데 요건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효과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효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은 을이겠죠. 따라서 임차인 을은 당연히 뭐예요? 점유자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점유시키고 있으니까 갑도 뭐예요?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면요. 임차인의 점유권이 더 셉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겠죠. 을이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집주인 자빠져 누워있어요. 그럼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충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구한테는요? 점유자에게는 직접 점유자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 점유조 청구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얘기냐?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지가 살고 있다면 갑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을이 받지를 않거나 받을 수 없다면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누구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끝났거든요. 또 교재 보시면 효과에서 1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2번 해가지고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의 대내직 관계. 무슨 말이죠?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뭐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3번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의 대외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리을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디귿법 부분은 점유보호충으로 하는 문제죠.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뭐죠? 니은이죠. 니은 보시면 즉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 매개자 점유 매개자란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뭐라 나와요? 점유자란 나오겠죠.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권에 뭐가 나오죠? 상속이 나와요. 여기 상속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뭘 가져요? 점유권을. 이유는 교재에 나와 있는 법조문처럼 상속은 점유권도 승계시켜요. 따라서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세종에 있는 제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점유권도 상속으로 뭐가 됩니까?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습니까? 점유권을 갖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일단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은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는 인식은 필요해요. 이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뭐라 그러냐면 소지의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조그만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 나가 D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제 뒷주머니니까 저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 쪽지에 대해서 점유권 행사하려면 최소한 그 쪽지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점유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에게 요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의사, 소지 의사는 필요하다는 게 뭐죠? 통설이고요. 1번 같은 건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교재 없는 거고.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왜요? 상속은 점유권도 승계시키니까.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요.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죠. 답은 뭐죠? 4번.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 뭐 임대차 같은 거겠죠. 중첩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점유의 모습부터 다음 주에 하고 우리 오늘 또 기출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